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 협동학습 방법은요. 직소입니다. 여러분들 직소 언제 들어봤습니까? 직소라는 말. 그렇죠? 직소는 직소 퍼즐입니다. 아주 어릴 때 여러분들 4쪽짜리 직소 퍼즐도 하고,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 보면 1000피스, 2000피스, 이런 직소 퍼즐도 하죠? 그 직소 퍼즐 한 4-5조각이 있는 직소 퍼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이 직소 퍼즐은 말 그대로 한 조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5피스로 되어 있는 직소 퍼즐 같은 경우는 이 직소 협동학습은 5명의 구성원의 학습자들이 자 우리가 이번에 그 환경오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. 그러면 너는 수질오염, 너는 대기오염, 너는 토양오염,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딱 나누어서 공부를 해오기로 했어요. 그렇게 해서 다 잘해와서 서로 자신들이 학습한 거를 서로 그 팀원들끼리 나누어서 서로 설명해주고 배우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완벽한 협동학습이 되겠죠? 그런데 직소원의 그 협동학습 방법이 가지는 하나의 한계점은요. 이상적인 경우는 다 학습이 잘 이루어져요. 다 5명이 자신의 책임을 다 성실히 수행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난 어저께 그 아르바이트를 늦게까지 해서 내가 예습을 못했는데 내가 해오기로 한 걸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맡은 부분이 수질오염이에요.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수질오염을 준비해오지 않았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들 퍼즐 한 조각이 비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직소원 협동학습 방법은 사용하기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고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러한 조금의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메꾸기 위해서 조금 대안적으로 나온 것이 직소2입니다. 직소2는 뭔가 하면요. 한 조에 마찬가지로 각 조별로 그런 각자의 역할을 맡은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고 불러요. 그래서 우리 팀에도 수질오염 맡은 친구, 대기오염 맡은 친구, 토양오염 맡은 친구 이렇게 여러 명의 전문가가 있죠. 저 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. 또 저 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 먼저 그 각 조에서 학습해온 것을 나누었어요. 그런데 우리 팀에서는 수질오염 맡아온 친구가 잘 안 해왔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는데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뭘 하냐면요. 처음에는 팀원들끼리 이런 학습 내용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각 조의 각각의 그 오염에 대해서 맡은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봅시다. 1조, 2조, 3조, 4조, 5조에서 수질오염을 맡은 친구들은요. 이쪽에 모여서 그 자신들이 공부한 걸 한 번 더 서로 나누어 보고요. 그 다음에 저쪽에는 각 조에서 대기오염을 맡은 친구들이 여기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. 그 다음에 여기는 토양오염을 각 조에서 맡은 친구들이 나와서 한번 모여보세요. 그래서 서로 더 그 학습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게 뭔가 하면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신들이 맡은 부분을 예를 들면 수질오염에 대해서 맡은 친구가 1조, 2조, 3조, 4조, 5조에 5명이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4명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1명은 제대로 공부를 해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4명이 공부한 것이 다 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다 다르겠죠? 대부분의 경우는.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조사해봤어. 나는 이런 걸 조사해봤어. 그건 내가 모르는 거네. 근데 니네가 모르는 거 내가 더 알고 있는 것도 있어.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많은 혼자 그것을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문가 활동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팀으로 원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좀 어렴풋하게 알았지만 그 전문가 집단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명료화가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자기 팀에 돌아가서 자기 팀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한테 내가 아까 그 수질오염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설명이 됐던 것 같아. 내가 더 학습 친구들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니네가 조금 더 잘 이해할 것 같아. 이렇게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떨까요? 그냥 한 친구로부터 자신이 학습한 것만 얘기 들을 때보다도 많은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온 내용을 다시 정교화해 와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정확한, 그 다음에 풍부한 그런 지식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겠죠.
훨씬 더 명확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처럼 직소1은 심플하고 간단하고 사용하기엔 아주 편리하지만 어떨 때 생길 수 있는 그 약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직소2입니다. 직소2에서는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그 활동을 하나 더 넣어서 이런 조금 부족하기 쉬운 부분들을 메이크업을 해서 원 집단으로 가서 충분한 학습이 더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자, 직소2가 실제로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? 그만큼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더 좋지만 그 수업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.